오늘의 리뷰는 HG 초마신 류진마루. 초마신 류진마루, 초마신 영웅전 와타루에 등장한 최종 직전? 초마신 영웅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더빙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력 변신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류진마루가 진화가 아닌 변신이죠. 변신을 하면서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초마신 류진마루가 일반적인 류진마루의 스타일에서 가장 최종이기는 한데, 이 다음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용자 류진마루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용자 류진마루의 빛에 가려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활약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덩치도 좀 크고 멋지게 생겼는데 좀 뭔가 2% 아쉬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그런 류진마루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외판정판이었고 한국에서는 일반판으로 출시를 했는데 2022년 2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4,500엔입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 완성을 해왔습니다. 본체 교체용 손이 총 3종류입니다. 주먹손, 무장손, 편손, 그리고 검무왕의 검. 초마신 영웅전 류진마루 중에 가장 인기 좋은 류진마루가 검왕 류진마루인데, 검왕으로 변신 전에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검을 잡고 변신을 하게 되죠. 그거를 그냥 이제 초력 변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검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신경 썼다고 느껴진 게 주얼C를 사용을 합니다. 입체감이 있게끔 주얼C를 사용을 해서 또 이제 디테일을 올려줬고요. 좀 놀라운 게 있었다면은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 손잡이 부분은 기본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 검 부분에 이 금색이라든가 이런 중간에 또 이제 메탈릭 핑크 컬러의 디테일이라든가 위로 올라가서 또 금색 라인이라든가 이거 다 스티커거든요.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이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검 자체가 좀 얇은 것도 있고 작은 부분들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쓸 것들이 좀 있죠. 스티커 붙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주얼 스티커까지 합하면은 총 16개의 스티커를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한쪽 면에 18개가 들어가고요. 반대쪽에 또 8개니까 총 16개가 붙죠. 검 하나에. 그리고 액션 베이스 하나가 기본적으로 부속이 됩니다. 사이즈는 액션 베이스 4 사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액션 베이스 4에서 남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요. 여기 다 정크로. 안 써도 될 것들이죠. 다 남고, 그리고 지금 폴리캡도 남기 때문에 폴리캡은 뒀다가 혹시 나중에 폴리캡이 상한다 그러면 교체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손 얘기했는데 손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특히 편손이 류진마루 특유의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놨어요. 편손이. 그래가지고 편손 유독 마음에 들었고, 무장손 같은 경우는 주먹손인데 이제 조인트, 이제 구멍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일반 주먹손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본체에도 스티커는 좀 붙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스티커입니다. 일단 금색은 전부 이제 검에 부착이 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가 여기가 이제 뭐 어깨에 눈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데 검은색 필요한 부분들, 라인 같은 게 조금 더 붙는 그런 형태죠. 본체에는 그렇게 많이 붙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초마신 류진마루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놀랄 정도로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좌우 볼륨감이라든가 이렇게 꼬리까지 달려있다 보니까 뒤에서 보는 볼륨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사이즈를 간단하게 이제 건프라 HG랑 비교를 하면은 이 정도. 키는 크지 않지만 옆으로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볼륨감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또 이제 류진마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짜 괜찮았다고 느낀 거는 파츠 분할, 특히나 이 어깨 장갑 부분이라든가 이 꼬리 부분의 분할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색깔이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뭐랄까 이제 파츠 분할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참 보기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머리입니다. 머리. 야, 일단 눈만 스티커고요. 나머지 검은색, 빨간색 뭐 이거 다 파츠 분할이에요. 전부 다.
보통은 이런 귀 부분의 검은색도 이것도 스티커라든가 이 머리에 이 검은색 라인도 보통은 스티커였는데 이거를 다 분할을 시켜줬더라고요. 이야, 웬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류진마루 특유의 그 머리 디자인? 예, 그걸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이게 조립하는 동안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는 마치 이제 봉황의 느낌을 살린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디자인이 더 들어가죠. 뒤에서 보면은 나름 내부에 이제 패널 라인도 좀 넣어주기도 했고 머리 뒤로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 역시나 보이는 검은색은 전부 다 파츠 분할이고요. 복부도 분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은 요 류진마루 시리즈는 허리가 없습니다. 근데 허리를 만들어놨어요. 안쪽에 프레임이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돌아가게끔 해서 이제 허리를 아예 따로 만들어놨다. 이것도 좀 놀란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이라든가 곡선이 되게 많잖아요. 류진마루라는 그 마신 자체가 좀 그런 애다 보니까 뒤쪽으로 좀 가면은 이제 뾰족뾰족하기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꼬리가 쭉 드러납니다. 꼬리 같은 경우는 이 앞쪽 가장 안쪽에 있는 검은 색깔만 스티커고요. 나머지 중간 부분은 전부 다 파츠가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흰색을 다 직접 조립을 해주고 리드선으로 연결을 해주고 꼬리 자체는 리드선이니까 편하게 좀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까지도 전부 다 분할이라는 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조립하는데 야, 여기도 잘 해놨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팔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팔 부분이 이 초마신 영웅전에 나오는 류진마루들은 다 어깨 실루엣이 다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애초에 류진마루라는 이 마신 자체가 어깨에 용무늬가 달려있다던가 뭔가 형태가 바뀔 때마다 어깨가 좀 더 커지던가 길어지던가 뭐 뾰족해지던가 이런 게 있는데 초마신 류진마루 같은 경우는 거의 절정에 달할 정도로 이제 디자인이 대폭 변경이 되죠. 일단 팔 같은 경우는 마치 검왕을 연상시키게끔 검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었고요. 클리어 파츠에다가 안쪽에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금색 파츠 위에 씌우는 건데 여기도 내부 디테일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손은 아까 손들과는 거의 흡사한 형태죠. 그래서 따로 무장을 쥐는 그런 손은 아니고 그냥 주먹손 들어가 있고 어깨 이제 류진마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깨의 용문입니다. 이거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눈내 빨간색만 이제 스티커 조그만한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곡선이 있으면서 끝에선 되게 쫙 하고 뻗어나가게끔 뭔가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런 디자인 또 류진마루 이 라인업 이 시리즈들 류진마루의 디자인들의 특징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초마신 영웅전에서는 더더욱 그런 게 드러나죠. 어깨 뒷부분에는 마치 그 용의 발톱 같은 디테일로 이렇게 뒤쪽에 뾰족하게 또 조형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 이 중간 부분 여기도 금색 라인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입니다. 거기다가 앞뒤에 이 검은색 부분은 가동을 시킬 수 있어서 안쪽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죠. 아마 조립하면서 가장 놀란 게 이 어깨 바깥쪽에 여긴 진짜로 그냥 용의 발톱 같은 그런 형태인데 여기도 다 파츠 분할이에요. 흰 색깔의 파츠 안쪽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바깥쪽에 지금 검은색 선들 보이죠? 이 검은색의 파츠를 씌우고 그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을 또 씌우는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형식의 조립이 굉장히 좀 재미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발톱 같은 경우도 다 파츠 분할로 앞뒤로 다 조립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볼륨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리의 재해석 부분이 가장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원래 작중에 등장할 때도 허벅지는 있었는데 무릎 부분만 있고 이 아래로 전부 다 그냥 발인 줄 알았어요. 디자인 보면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무릎 라인 내 검은 색깔 라인부터 발끝에 검은 색깔 라인까지 그냥 일체형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원작의 이제 변신을 끝마쳤을 때부터 해서 뭐 이렇게 발목처럼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발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 중간 부분을 분할을 해서 발목 형태로 만들어 놓은 재해석이 되게 좀 재밌게 바라본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는 스티커를 좀 씁니다. 예, 검은 색깔 라인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발끝의 검은 색깔은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발꿈치의 흰색부터 해서 금색 뭐 다 파츠 분할이긴 한데 이 부분 스티커가 특히 요 발끝 부분 스티커가 특별히 뭐 이제 패널 라인이 파여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가 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붙일 때는 위치 잡는 게 좀 주의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륨감도 좋고 그리고 파츠 분할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이 프로포션이 변경되면서 이 발이 되게 작아 보인다라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다리 부분이 이거의 한 0.5배는 더 커 보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프라모델 와서는 발이 좀 많이 작아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막말로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것 중에 넥스 엣지가 있어요. 초마신 류진마루 넥스 엣지도 출시한다고 하는데 걔는 이거보다 발이 훨씬 크거든요. 애니메이션 느낌을 굉장히 좀 잘 살린 거죠, 그쪽은.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일단 목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볼관절이 하나, 위쪽에 볼관절이 하나인데 되게 볼관절들이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아까 봤었던 이 PC 7번 폴리캡을 사용을 하거든요, 기본 볼관절들은. 근데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돌리는 데는 전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고개를 돌려주는 거.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도 괜찮은데 정작 옆으로 꺾어줄 땐 되게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이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관절이고요. 이쪽은 팔 들고 하는 거는 축관절이고 안쪽에 관절이 되게 기다랗게 되어 있어요. 정작 어깨에 팔이 달려 있는 건 되게 바깥에 달려 있죠. 뿔이랑 전혀 다른 위치. 그래서 어깨 장갑도 별도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액션 취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취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깨 장갑도 별도 또 가동을 또 위아래 가동을 해줍니다. 아까도 봤듯이 금색 파츠들도 다 가동을 하고요. 거기다 팔 가동은 또 별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을 그냥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 여기에 관절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숨은 관절이 또 있어요. 보면은 팔 자체가 회전하지 않더라도 팔 안쪽에 기본적으로 팔을 드는 관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팔꿈치도 있습니다. 검은색 파츠 부분에 팔꿈치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굽혀주는 것도 가능하고 중간에 또 볼관절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틈새 있죠. 여기가 지금 볼관절이거든요. 움직여보면 또 별개로 또 가동을 하기 때문에 팔에만 관절이 굉장히 많이 쓰인 그런 형태예요. 거기다가 어깨 바깥쪽의 구조물도 별도 이제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이제 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보다. 거기다 허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별도 가동으로 이제 뒤쪽에 프레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골반 부분도 앞뒤 가동에다가 허벅지 회전에다가 다리 드는 것도 좀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크게 가동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볼관절을 2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조금 시켜줄 수도 있고 뒤로 좀 뻗어준다던가 굽혀준다던가 이런 게 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꺾어주는 거는 볼관절 2개 다 활용을 해주면 상당히 많이 꺾는 편이죠. 애초에 막 추가적으로 달리는 게 없다 보니까 조립 완성하면은 그냥 딱 요 모습 그대로 그냥 부속품이라 해봤자 그냥 검왕의 검 끝이고 교체용 손이 다니까 바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초마신 변신 중간 모습 처음에 딱 모습이 변하고서 이렇게 하늘로 뭔가 비상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뭔가 날개짓을 할 것처럼 이렇게 몸을 한번 쫙 펼쳐주더니 나오는 그 다음 포즈. 초마신 류진마루의 시그니처 포즈라고도 할 수 있는 변신 완료 포즈. 등장은 화려했지만 활약은 막 대단히 이렇게는 없었던. 자, 검왕의 검까지 장착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풀무장이죠, 사실상.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좌우로 크다 보니까 전시 공간 많이 먹긴 하겠네요. 검까지 들면 앞으로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꼬리 때문에 뒤도 긴데 어마어마한 전시 공간을 차지하겠군요. 먼저 검을 들고서 딱 휘두른 뒤의 모습, 이게 한 팔로 휘두른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돌진하기 전에 착 하고 자세를 잡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류진마루 특히나 이 와타루 시리즈에 나오는 메카들은 꼭 항상 보면은 손가락이 3개인 게 많아요. 주인공 메카부터가 손가락이 3개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류진마루가 프라모델이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손부터 봤었어요. 진짜 저는 손 모양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편손의 형태라든가 이게 포즈 잡았을 때 보여주는 게 이게 포인트 잡히는 게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포즈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포즈 잡을 때 또 하나의 팁, 어깨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깨 장갑이 움직이는 이 링이 가장 안쪽에 링이 하나 있고요. 바깥쪽에 웬 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깥쪽에 팔 움직이는 거랑 별도로 안쪽으로 굽혀보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검을 잡을 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깨가 안으로 굽혀지는 기믹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게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가동을 전부 활용을 하면 이렇게 특유의 등용감하는 그 포즈를 취해줄 수도 있다. 양손으로 검을 잡아서 이렇게 치켜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물론 이렇게 하면 어깨 모양새가 좀 아쉬워지기는 해요. 안 그래도 어깨가 큰데 너무 그냥 속이 그대로 비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내려친 후의 모습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등용검을 내려친 후의 모습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깨 라인이라든가 속이 막 비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나은 포즈가 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초마신 류진마루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요거 말고도 초력 변신 시리즈가 몇 개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검왕 류진마루가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HG로 나오긴 할까? 이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정도면 굉장히 만족감이 높을 것 같은데 과연? 개인적으로는 봉황 류진마루도 좋아하는데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근본 류진마루라든가 이런 것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에는 류세이마루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직접 봉황으로 변형을 하는 그런 류진마루가 있었는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적에.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높습니다. 혹시 팬이시라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강추할 법하네요. 이거는 진짜 사이즈가 진짜 커서 만족감이 높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